번개장터가 9월 17일자로 수수료를 이제 6%로 올린다라고 공지사항을 발표했죠. 처음에 번개장터에 수수료가 이제 도입되고 사람들이 나는 이제 번개장터 안 씀, 당근 씀, 뭐 후르츠 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번개장터만 지금 뭐 잘 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당연하겠지만은 수수료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3.5% 그게 좀 높았다 뿐이지 수수료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이 번개장터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. 결국 이 번개장터는 플랫폼 있잖아요. 우리가 옛날에 뭐 쓰던 네이버 카페 이런 거랑 다르게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인건비도 나갈 거고 뭐 서버 비용도 나갈 거고 뭐 이런저런 비용이 나갈 건데, 옛날에 뭐 중고 카페로 치면 뭐 제일 유명한 게 중고나라가 있겠고요. 뭐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나이키 매니아, 또 뭐 있어, 뭐 보나파이드 뭐 이런 게 있죠. 뭐 다음으로 가면 다음 디젤 매니아, 네이버 디젤 매니아는 이제 뭐 틀 카페고. 아무튼 이제 제가 뭐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네이버 카페를 운영한다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거나 뭐 지불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비싼 금액에 팔리기도 했죠. 중고나라처럼 막 이상한 광고 막 깔아놓고 무슨 뭐 프로업자 이런 거 생기고 이러면 사실 결국 유저들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. 이 사용자들이 뭐 차라리 전 어느 정도의 광고는 도입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불편하다 생각을 했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도입하게 된 것 같은데, 한두 개 팔고 말 사람이면 사실 수수료가 아니라 뭐 귀찮아도 그냥 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갈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, 저같이 저를 포함해서 이 중고거래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도입되고 이 플랫폼이 유지되는 게 더 이득입니다. 당장 저는 번개장터에서도 계좌거래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편이긴 하지만 굳이 제가 계좌거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계좌거래보다 번개페이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이제 안전하게 구매하겠다 내지는 계좌거래를 제한해서 내가 이제 정지 먹거나 소명을 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이 귀찮아서도 있긴 한데, 이제 결국 중고 거래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좀 알게 되면 이 번개페이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결국 이제 판매 완료가 늘어나고 후기가 늘어나면서 제 상점 스토어에 이제 거래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수준 이상의 거래, 그러니까 뭐 막 이상한 그런 거래가 아니면 웬만한 사람들이 평점, 그 별점이라나 그 5점을 줍니다. 저는 이거 5점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 사용 뭐 내지는 어떤 것의 후기에 대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되긴 해요. 예를 들어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부터 해서 별 5개를 안 주면 불만족한다라는 의사를 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저는 뭐 영화도 그렇고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뭐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제품에 뭐 비닐 포장도 없이 뭐 대충 그냥 종이박스에 제품만 넣어서 배송을 한다든지, 뭐 그런 날은 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요. 신기하게. 아니면 뭐 미시착이라고 했는데 오염이 보인다든가, 아니면 동봉하기로 해줬던 뭐 택, 옷걸이 이런 게 없다거나, 뭐 이런 사소한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찐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, 번개페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서 판매 완료가 많이 되고 그 과정에서 후기들이 많이 남겨지게 되면서 평점이 5점 가까이 수렴하게 된다면 결국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상점에서 구매하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. 결국 내가 구매자가 되면
이런 사소한 사기의 확률을 많이 낮춰서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리스크를 이제 담보로 해서 약간의 물건 할인을 받는 거거든요.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된 계기가 이제 옛날에 또 약간 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 2007, 8년쯤에 제가 즐겨 입었던 누디 진스 코라는 브랜드의 드라이블랙 코티드라는 제품이 있어요. 그래서 정확히 어떤 공정, 과정 뭐 이런 걸 거친지 모르겠는데 코팅진이거든요. 그 당시에 이제 세탁하지 마라, 세탁하면 광이 빠진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, 그래도 뭐 입다 보면 광이 올라온다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사실 이 누디진이란 걸 좀 깐진하게 입으려면 전문용어로 가오가 있게,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흰색 무지티에다가 누디진 하나 입고 컨버스 신고 나가면 그게 진짜 가오남이었거든요. 이렇게 입으려면 사실 여름이 제일 적합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입다 보면 당연히 이제 코팅진이고,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레귤러하거나 좀 넓은 바지보다는 스키니한 데님들을 즐겨 입다 보니까 땀이 당연하게 차게 됩니다. 이게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땀들이 누적이 되면 옷에 냄새가 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세탁을 했었어요. 아, 이거 일반 블랙진 된 거 아니냐, 난 이 광나는 이 코팅 때문에 입는 건데 이거 완전 그냥 광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, 결국 나중에 세탁이 완료가 되고 세네 번도 아니에요, 진짜 한두 번 입으니까 광이 거의 바로 올라오더라고요. 여기서 느꼈죠. 아, 중고 거래도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. 생각보다 이 공산품들은 튼튼하게 나온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. 아무튼 이제 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좀 각설하고, 결국 이제 제가 이 구매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해서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판매자들한테 후기가 많고 5점에 수렴하고 판매 활력권이 많은 판매자한테 구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물론 이제 중고 거래라는 게 결국은 가격을 좀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, 저는 웬만한 경우에 뭐 후기가 없거나 뭐 0점, 3점, 후기 막 2개 이런 거보다는 후기 한 60개, 뭐 거래 한 120개 이런 사람 스토어에서 뭐 5,000원, 만원, 몇만 원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구매를 해보면 알지만 계좌 거래나 이런 좀 후기가 없는 분들과 거래했을 때보다 평점이 높고 후기가 많고 이런 분들한테 구매했을 때 뭐 배송 상태라든가, 뭐 그게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배송 상태라든가 기입해 놓은 물건의 상태가 일치하고 결국 이제 만족스러운 중고 거래가 된 경험이 더 많거든요. 아니, 그래서 네가 오늘 하려는 말이 뭔데? 수수료가 뭐 3.5%에서 6%면 거의 2배가 된 건데 너 자꾸 왜 번개장터 옹호하냐?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, 저를 포함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번개장터를 그대로 쓸 것 같습니다. 사실 6%면 꽤 큰 수수료거든요. 제가 물론 뭐 회계, 세무 이런 거 잘 몰라요. 근데 안 봐도 알잖아요. 번개장터라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걸 보면은, 보진 않았지만 최악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결국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잖아요, 이거는. 크림도 저는 뭐 똑같다고 보기는 한데, 뭐 아무튼 당장 이제 번개장터 사용하시는 분들, 그 제품 그 재업로드 하는 거 그거 돈 주고 쓰는,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그 호구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. 최근에 이제 광고를 보면 업로드권을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.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. 이런 식으로라도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. 이런
중고거래 플랫폼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많은 사용자들을 유치하는 거잖아요. 근데 6%면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이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물론 번개머니 뭐 그걸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누가 그거 합니까? 물론 번개장터는 계산기를 때려 봤겠죠. 아, 이거 우리 6%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유저가 이탈이 되고 판매 금액은 몇 퍼센트 줄어들 건데, 그거 감안해도 우리가 6% 수수료 때려 먹으면 어느 정도 이윤이 더 발생할 거다라는 계산 하에 했을 수가 있는데, 근데 내가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1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. 그러면 이제 수수료 6% 날아가죠. 그리고 결국 이제 대부분의 거래는 뭐 착불 거래보다 이제 웬만하면 택배비 내고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. 택배비 한 3, 4천 원 하면 이 체감이 다른 거예요. 10만 원에서 3, 4천 원이라고 하면 아 그래 뭐 택배 감안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여기에 택배비에 뭐 수수료 때려 맞아서 만 원이다. 그러면 이제 수수료 단위가 1,000원 단위가 아니라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.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, 번개장터는 수수료를 판매자한테 전가하는 방식이잖아요. 저 같은 일반인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 보면 크림 있잖아요. 크림은 구매자가 수수료를 좀 내는 방식이잖아요. 검사 비용 빼고도. 물론 제가 최근에 크림을 좀 안 써봐서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, 이제 결국 이 정품 인증이라는 이런 기능을 구매자가 누리는 거고, 이 구매자가 아쉬운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품 인증을 받아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, 사실 번개장터도 구매자가 약간 메리트를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. 결국 이 번개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뭐 벽돌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번개장터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도 판매자 못지않게 이런 시스템을 누리는데, 이 수수료는 판매자가 다 지불을 한단 말이죠. 근데 뭐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 게, 이 결국 중고거래 시장에서 갑은 구매자긴 하죠. 근데 이 시스템을 구매자, 판매자 둘 다 누리는데 수수료를 판매자한테만 부과한다.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띠꺼운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후기 시스템도 좀 괴랄해요. 제가 구매자예요. 근데 배송 온 제품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들 있잖아요. 뭐 구성품이 안 왔다든가, 뭐 배송 상태가 좀 안 좋다든가, 아니면 말한 상태랑 다른 제품의 상태로 내가 제품을 받았거나 이러면 좀 화가 나잖아요. 리뷰를 좀 안 좋게 적어요, 내가 구매자로서. 근데 이 판매자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뭐 대부분 뭐 지랄하네, 뭐 나 제대로 보냈는데 환불 받으려고 뭐 구라치는 거다, 이런 걸 적는 사람도 있고, 이 사람 확정 빨리 안 누르더라, 뭐 이런 걸 적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불만을 토로했을 뿐인데 상대가 나를 공격할 수단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저는 이 후기 시스템, 이 뭐라 해야 돼, 구매자 판매자 둘 다 이 리뷰를 남기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은 최소한 성과금을 깎아야 돼요. 이거는 좀 잘못됐죠. 물론 제가 뭐 완벽한 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냐, 그건 아니에요. 차라리 이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리뷰를 남기는 이 시스템은 좀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, 이 구매 확정을 하면 바로 입금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한 3일 걸리나 이틀 걸리나 그렇잖아요. 물론 제가 나이가 더 어리고 돈을 안 버는 입장이고 이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,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쁜가 라는 생각을 해요. 뭐 이틀 3일 늦게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걸로 약간은 뭐 걸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리뷰를 남기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. 아무튼 뭐 계속 잡소리가 긴데,
아까 처음에 하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에는 번개장터가 살아남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일단 당근이나 뭐 후르츠를 보면 제가 뭐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긴 그런데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. 물론 번개장터도 가끔 올라오긴 하는데 거기 신고하면 처리가 빨리빨리 되더라고요. 뭐 OEM이니 뭐 인스타 제품이니 이러면서 이 가품을 파는 이분들을 쳐낼 수 있는 몇 없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솔직히 후르츠는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막 구매하려고 보면 4달 전, 5달 전 이런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. 저도 그렇고 뭐 당근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지역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물건 찾기도 쉽지 않고요.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를 보면 사실 망했습니다. 뭐 물론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 사용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도 이제 당근으로 많이 넘어가시는 추세고요.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뭐 롯데였나 어디 인수하기 전에도 이런 개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파는 물건이 A 브랜드예요. 근데 그 뭐 해시태그를 A, B, C, D, A dash 뭐 A 슬래시 뭐 이런 거 막 그 연관 검색어에 뜨려고 게시글을 적어 놓거나 아니면 뭐 투명 글자 뭐 이런 걸로 집어넣는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그런 게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업자들이 가격도 애매하고 물건 상태도 안 좋고 뭐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업자들이 너무 많아요. 전 최근까지 그래도 전자제품 거래할 때는 중고나라를 조금은 썼었어요. 근데 이제는 아예 안 씁니다. 번개장터만 씁니다. 그래서 저는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개짓거리 하는 놈들 좀 잡아놓고 업자들 다 쳐내고 이래야.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그거 정리하기도 힘들어요. 제가 보기엔. 아무튼 중고나라 카페는 지금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사실 카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중고나라 어플이 있거든요. 사실 생각보다 쓸만합니다. 물론 지금 매물이 뭐 많지도 않고 연락해도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그리고 어플 자체의 오류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게 좀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나마 저는 대체제가 생긴다고 하면 후르츠보다는 차라리 중고나라 앱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결국 이제 뭐 중고나라 앱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번개장터에서 수수료를 좀 더 줄이고 다른 방안으로 이제 뭐 이윤을 좀 창출할 방법을 찾는 게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아무튼 오늘은 좀 뭐 내가 관계자다 싶으면 좀 듣기 싫은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일반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뭐 9월 17일부터죠. 수수료가 도입되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